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이상은입니다. 저희 센터는 교수법 워크샵 수업 컨설팅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티칭 팁을 발간하여 교수님들의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티칭 팁은 오디오 티칭 팁의 영상을 얹어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제작한 비디오 티칭 팁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 비디오 티칭 팁에 에너지와 전문성을 더하고자 서울여자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서윤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윤경입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특징적인 어떤 수업의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바로 학생들이 태블릿을 많이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필기를 한다는 거였어요. 네.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그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학생들은 그러면은 무엇을 필기하고 있지, 뭘 적고 있지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생들이 본인들의 디지털 기기들을 거의 다 개인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수업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은 본인의 기기들을 다 수업 시간에 가지고 와서 강의실에 가지고 와서 직접 기기에 필기를 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페이퍼리스의 그 시대가 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거의 종이를 쓰지 않는 그런 상황들인데, 물론 일부 학생은 여전히 출력물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전자필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센터에서 그래서 근로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태블릿을 활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교수님 강의 교환을 놓고서 거기에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설명 같은 걸 이제 메모를 하더라고요. 혹은 화면을 분할해서 교수님이 올려놓으신 영상을 한쪽에 띄우고 또 이제 그 영상에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필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처음 시작은 교수님이 제공하신 이제 자료였지만 마지막에는 학생의 개인화된 학습 자료로 변환이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바뀌어서 학생 나름의 개인적인 자료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좀 사실 놀랐었습니다. 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교수님이 올려주신 그 수업 교환을 본인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본인들의 스타일로 디자인을 다시 하기 위해서 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환된 디자인 속에서 쓰는데요. 아마도 노트 필기를 하기 편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개성도 있고 이런 도구들을 잘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들에게 좀 맞춤화된 그런 환경 속에서 필기도 하고 학습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렇게 고려를 하자면 굉장히 이게 개별화된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한쪽 면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개별화될 여지를 고려해서 일반화된 원리가 잘 지켜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 이제 교육공학에서는 멀티미디어 디자인 설계 원리, 파워포인트 설계 원리 등등의 그런 원리들을 연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원리들 중에 지금 포스트 코로나 수업에서 학생들의 어떤 이제 변환을 고려한 수업 자료 디자인 원리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를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 교수님들의 그 수업 자료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어떤 필기용, 그러니까 학습용 자료이기보다 교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좋은 수업 교환으로서의 역할을 기본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 자료로서 봤을 때 교수님이 디자인하실 때 가장 고려하셔야 되는 요소는 1차적으로는 가독성입니다. 가독성은 보기 편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선명하게 내용이 보이면서 이 글자 크기나 이런 것들을 불편하지 않게 제대로 볼 수 있는,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원리가 될 텐데요. 교수님들의 그 강의 자료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면 한 슬라이드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그것을 제대로 보려면 이제 뭐 확대를 해서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또 이 글꼴 자체가 굉장히 획이 얇아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가독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강의 자료에는 1차적으로 가독성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가독성을 풀어서 말하자면은 너무 이렇게 덴시티라고 그러죠. 너무
빽빽하게 텍스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네. 그리고 글씨 자체가 잘 보이도록 네. 그렇게 제작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네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줄 간격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줄 간격이 너무 좁으면 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너무 넓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한글 문서에서의 줄 간격은 1.6배 그게 이제 바로 160%죠. 줄 간격 그렇죠. 160%. 예, 파워포인트에서라면 한 1.2배에서 뭐 조금 넓게 간다고 했을 때 1.5배를 넘지 않도록 예, 요 정도 범위 안에서 이 줄 간격을 조정해 주시는 것도 가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들 PPT 한번 다시 살펴보실 네. 때. 그럼 첫 번째는 이제 가독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특히 학생들의 구체적인 이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교수님들께서 많은 이미지 자료들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이미지 개체의 그 배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미지는 뭐 배치하는데 어떤 위치가 있습니까?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미지를 내가 왜 파워포인트에 아니면 교수님 교환에 삽입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우리가 보통 사용했을 때 훨씬 이해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관련된 이론이 있기도 한데요. 예, 듀얼 코딩 티어리라고 하죠. 네. 이중 부호화 이론에서 보면 인간의 뇌는 이 언어와 문자를 기억하는 측면과 시각 정보를 기억하는 측면이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언어와 문자를 기억하는 영역과 시각 정보를 기억하는 영역이 합쳐졌을 때 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해도를 높이고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 텍스트도 넣어 두시지만 이미지도 배치를 해 주시는데요. 이 이미지가 사실은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슬라이드에서 좀 균형을 맞춰서 배치해 주셔야 이 보기 좋게 되고 훨씬 이해하기가 좋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어떻게 얼마만한 크기로 어떤 크기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한 장의 슬라이드에 쓰신다면 가급적 그 이미지들은 좀 같은 크기로 배치를 해 주셨을 때 균형감이 있어서 이미지들을 그림들을 인식하기가 좋고요. 또 이것을 인쇄물 용도로서 제공해 주실 때는 한 장에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어도 좋지만 실제 강의실에서 교수님께서 이 슬라이드를 프레젠테이션 해주신다고 할 때는 한 이미지가 집중돼서 보여지실 수 있도록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한 개의 이미지를 여러 장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는 그 이미지를 크게 보여주는 것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하시는 과정에서 가끔은 이제 그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로 세로 비율을 잘 조정하지 이제 못한 경우에 이미지가 왜곡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사이즈를 잘 맞춰주실 필요 있겠고요. 그 다음 이 이미지와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근접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그 텍스트가 이미지와 텍스트가 근접하게 있어야 이것이 이것에 대한 그림이구나를 잘 알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이미지의 위치를 구석에 배치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장을 이렇게 동시에 병렬 배치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이 무엇을 위한 이미지인지 무엇에 대한 이미지인지 이 설명과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과 이미지는 근접해서 배치해 주시는 것. 네, 이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 미리 캔버스 워크샵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원체 이미지 이제 어떤 공간적인 것에 관한 거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냥 말로 듣는 것보다는 그 좋은 자료들을 디자인 플랫폼에서 많이 보고 나니까 좀 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중요하죠. 부분은 디자인 플랫폼을 활용을 많이 해보시거나 거기에 있는 템플릿들을 좀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이런 이미지 배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수님들께서는 수업 자료를 내가 부연 설명을 해주는 자료라고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보통 이미지를 넣으면 그 이미지에 대한 제목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그런 관련된 이미지나 어떤 그림 자료들을 사용하셨을 때 거기에 근접해서 그 이미지의 제목이나 아니면 또 최근엔 출처 표시도 중요하니까 그런 이제 출처들을 같이 표시해 주시면 학생들도 그 이미지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 정확한 출처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미지를 별도로 찾아보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또 그런 이제 경로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업 자료의 디자인에서 첫 번째가 이제 가독성, 주로 텍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셨고, 두 번째가 이미지, 시각 자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우리가 유념해야 할 만한 어떤 자료 디자인 원리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좀 배경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두에 요즘 학생들의 필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보면 요즘 학생들은 교수님이 주신 강의 교환에 그 안에다가 바로 그것을 이제 노트 삼아서 필기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교수님들께서도 많이 관찰하신 부분들이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트 필기를 고려해서 배경 디자인이 너무 복잡하지 않게, 예, 뭐 불필요한 어떤 디자인 요소들은 가급적 좀 최소화해 주시고 필기하기 좋은 방식을 좀 고려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약간의 빈칸을 좀 넣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트 필기가 가능한 충분한 여백 을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여백을 만들어 주시려면 사실 지금 뭐 어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슬라이드 크기를 이미 16:9 와이드 버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4:3 비율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슬라이드가 4:3 비율이다라고 하면 그 4:3 비율을 16:9 슬라이드 비율로만 만들어 주셔도 여백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 여백을 학생들의 노트 필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여백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수님께서 수업하실 때 전자 판서를 하실 수 있는 여백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크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학생들이 이제 전자적으로 필기하는 것, 태블릿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서는 수업 자료를 디자인하실 때 넉넉한 여백을 갖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저희 사무실에 학생들한테 물어봤다라고 했는데, 아마 학생들도 이제 여백이 좀 있으면 필기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자기 생각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료도 붙일 수 있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디오 티칭 팁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수업에서 이제 활용하실 수업 자료는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좋은가에 도움이 될 만한 디자인 원리죠. 가독성, 그리고 이미지의 배치, 그리고 수업 자료 배경의 디자인에 대해서 서윤경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에피소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